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식수사반장의 수사반장 이종형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6회째인가요? 벌써 야금야금 많이 가고 있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주 목을 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진짜 아무도 이거 안 보거나 좀 보시고 막 이러면 진짜 어떡하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종목 궁금한 거 이렇게 사연과 메일로 받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종목에서 뽑았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종목이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지 또 사연도 보거든요. 사연에 욕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 없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을 했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여러분들 LG전자는 잘 알고 계세요. 그죠? 뭐 요즘 이제 그런 분들 없는데 옛날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LG전자, 삼성전자 참 많이 왜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같은 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무슨 뭐 반도체도 만들고 이러는데 LG전자 왜 안 만드냐 이랬는데 옛날에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제는 LG전자 하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전이 뭐 워낙 대표적이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올해 지금 예상 매출이 대략 한 86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86조. 매출이 86조고요. 영업이익, 우리가 OP라 그러는데요. 영업이익이 3조 7천 정도, 3조 7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매출도 그런데 1년 영업이익이 3조 7천이에요. 일단 매출이 웬만한 회사들은 조 단위만 넘어가도 이러는데 여기는 아무리 뭐 지금 장사 올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3조 7천.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회사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대형주의 하나죠. 제가 좀 전에도 가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전이기 때문에 가전에서도 여러분 LG 하면 뭐예요? 뭐 저도 많이 저희 사무실도 쓰고 하는데 뭐니 해도 뭐 세탁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LG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LG전자 매출의 거의 한 40%?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LG 또 전자니까 뭐예요? 가전이니까 TV나 뭐 오디오 있잖아요. TV나 오디오도 몇 프로? 이것도 한 25%? 한 25% 정도? 25% 정도 돼요. 그러면 요게 25%, 요게 한 40%. 요즘 LG전자 하면은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특히 LG전자에 대한 레포트를 하면 이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예요? 자동차에 대한 전장 부분이죠. 전자장비 부분. 그쪽 부분이 굉장히 LG전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로는 한 10%가 조금 넘어요. 10%가 조금.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LG전자를 하면은 워낙 레포트가 요 전장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마치 그런 레포트들에서 보면 얘네가 거의 한 30-40% 되는 것 같이 꼭 느껴지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한 3조 7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매출도 86조 하는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 물류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4분기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거라 그래요. 근데 워낙 LG전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LG전자는 보통 1분기가 좀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1분기가. 또 2분기도 나름대로 괜찮다 선방을 한다 이러는데 1분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1분기에 뭐 많이 있어요? 봄에 뭐 많이 하나요? 이사죠. 이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세탁기니 이런 것들 새로 이사 가는지 하긴 뭐 요즘 빌트인이 많긴 하다.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세탁기도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1분기가 LG전자한테는 좀 좋은 분기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과연 진짜 1분기에 주가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주봉으로 한번 보아. 2016년부터 한번 볼까요? 2016년에 진짜 1, 4분기 좋았네요. 그래요. 그죠? 2017년에도 1, 4분기가 좋았네요. 2019년도에도 내려가다가 1, 4분기가 나름대로 좋았어요. 2020년에는 안 좋았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있었죠. 요건 좀 제외해야죠. 2021년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연말 랠리 그때 코로나 이후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이게 좋긴 좋았는데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2022년에 보면은 오히려 1, 4분기가 약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보면은 1, 4분기가 결국 겨울보다는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 대형주에서 우리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LG전자 워낙 많이 보잖아요. 특히 뭐 LG 대리점들 많잖아요. 전문 대리점들, 그죠? 근데 LG전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기본을 우리가 모를 때가 좀 많아요. 이런 기본만 알아도 어때요, 여러분들? 아, LG전자는 봄에 역시 1, 4분기에 뭐 이산이 뭐니 역시 LG전자의 주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굳이 3, 4분기나 4, 4분기에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럼 부담이 되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으면은 보통은 올라가는구나. 요번에도 보면은 지금 어때요? 아, 뭐 요때는 좀 안 그런 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요번에 이렇게 되면은 내년 1, 4분기가 지금보다 주가가 좀이라도 좋겠네? 라는 걸 우리는 일단은 기존의 데이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이런 것들은 제가 장사미천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사무실에서 LG전자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 이런 거 구독으로 씁니다. 참 LG전자가 이걸 잘했어요. 이 구독 서비스. 요즘 이제 우리가 이걸 다 구독 경제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독하면 뭐예요? 신문 구독만 하죠. 신문 구독. 그래서 신문 구독하세요. 요즘은 뭐 이런 거 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 구독하라 그래가지고 막 아실 겁니다. 웬만한 아파트 복도에 다 비슷비슷한 자전거들이 쫙 깔렸어요. 그게 왜냐? 우리 신문 1년치 보면은 좀 싼 중국산 자전거들이고 막 이런 거 경품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워낙 이 신문 구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독 경제라는 게 되게 어색해요. 아, 뭘 이렇게 빌려서 뭐 이렇게 계속 렌트로, 이게 렌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게 과연 고가에서도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구독 경제가 제가 봤을 때 LG전자의 완전,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한 히트 상품입니다. 스타일러인가요? 뭐, 예, 그 옷, 뭐, 냄새 빼면서 이렇게 약간 주름도 잡아주고 그런 것들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보통 보면 사서 쓰냐라고 저도 여쭤보거든요. 그럼 거의 다 구독 경제예요. 빌려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히트했어요. 그래가지고 LG전자 구독 사업 재미 솔솔 올해 9월 달에 나온 거죠. 삼성전자도 초읽기다. LG전자가 정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거 뺏긴 거죠.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독 경제가 앞으로 좀 재미를 많이 보지 않겠냐.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LG전자를 받쳐주는 힘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전장 부분에 대해서 LG전자가 결국 주가가 움찔움찔할 때는 전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예요. 특히나 최근 3, 4년 동안은 이 전장 부분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LG전자 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LG전자 주가가 좀 잠자고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동안에 참 시끄러웠어요. 예, 뭐 자율주행차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LG전자면 무슨 카 기억나세요? 애플카 기억나세요? 애플카? 이거 주가 이렇게 오를 때가 애플카잖아요. 애플카. 근데 애플카 무산됐잖아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뭐 우리 그때를 말하는데 저 당시에 여러분들 애플카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어? 와, 그럼 이제 엄청날 거야. 와, 막 이러고 막 경제방송이니 막 이런 데서 막 아주 애플카 난리 쳤습니다. 모두 나와가지고 이제 애플이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쩌고 뭔가 금방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때요? 뭐 희대의 꽁트같이 돼버렸잖아요. 무산되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애플카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어땠겠어요, 저때? 돌 맞았겠죠. 스티븐 잡스의 그 애플을 어떻게.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요,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라는 걸 하지, 과거는 그냥 과거대로 그냥 다 넘겨버려 맨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그래서 우리 역사나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발전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주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틈틈이.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얼마든지 그러고 나서 주식이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열광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이러잖아요. 솟은 것은 사지 말고 솟은 것은 보지 말자. 이렇게 어떤 이슈 때문에 솟았을 때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해가지고 썸네일 제목으로 해서 그때 올렸던 것들 기억나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억나시죠? 방산. 그때 제가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부순 거는 제가 되도록이면 조심하자라고 이러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주력인 부분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독 경쟁이 이런 걸로 버티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습들,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지분은 탄탄하죠. 오히려 이렇게 보세요. 쌀 때 어떻게 해요? 더 늘려놓죠.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보험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반장 네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뭐 크게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안정적으로 뭐 어느 정도 하시는 우리 노년층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주식교실에서 얘기했잖아요. 막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다단계 때문에 선능력 주변이 막 붐빈다, 노인분들로. 그런 거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서 나중에 사기당하시고 막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거 해놓으면 그런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 같아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건 없을 겁니다.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LG전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집중한다는 게 그만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업에 뭐 지분 인수한다, 뭐 영화 방송 솔루션 기업 인수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기 충전 사업 가시적 성과 이제 노린다 이런 건데, 그만큼 지금 LG전자도 뭔가 찾아 나서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가시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LG전자 또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경기가 좋아지면은 경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거. 왜냐하면 가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칠게. 그럼 여러분들 TV 바꾸겠어요? 아니죠. 그럼 냉장고 바꾸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흐름을 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지금 경기 갑자기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G전자를 크게 뭐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저는 일명 무지개 로봇이라 그러는데요. 방송할 때도 몇 번 상담을 했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족 보행하는 로봇을 만들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는데요. 이족보행 로봇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기술력이 가장 필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같이 두 다리로 걷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해요. 주가 흐름도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겠지만 좀 늦게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발되고 나면 가장 많은 활용도가 있을 만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찐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먼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로봇에 대한 제작 이런 거는 상당히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로봇 강국이냐? 냉정하게 말하면 로봇 강국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로봇은 미국하고 일본, 특히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로봇 기술 좀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도 로봇 기술은 뒤져 있어요. 옛날 중국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특허들이나 이런 기술들,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실은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요번에도 어떤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테마로 타요. 그럼 갑자기 다들 로봇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현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로봇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산업에 전부 다 로봇이 될 거예요. 다 뭐 될 거예요. 당연하죠. 다 로봇 되겠죠. 뭐 하다못해 사람 구하는 거 어려운데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일본에 그때 원전 아시면 후쿠시마 원전.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족 보행 로봇이 있다고 완전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족 보행 로봇이 사람같이 해. 그러면 그거 뒤처리 불 끄고 뭐 그거 하는 거 원전으로 시키고 하는 거. 그런 거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로봇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당연히 앞으로 위험한 거 다 로봇들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래가 발달 건 너무나도 잘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갖다가 밀어붙여버리면은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좋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맹점입니다. 로봇에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 회사에 우리 좀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2023년에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잠자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죠. 왜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체제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그러죠. 올해인가요? 또 200 몇십억인가 또 투자했죠, 삼성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행간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왜 이런 행간들을 잘 읽냐면
삼성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으면서 2대 주주인가 그렇죠? 14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계속 지분을 늘려가죠. 근데 얘네들이 콜옵션을 갖고 있죠. 이 콜옵션을 행사해버리면 지분이 얘네 지분이 얼마까지 가는지 아세요? 거의 58%인가 9%까지 가버려요. 이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참 재밌는 게 삼성이 로봇에 손을 댄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요. 다른 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과거 다시 더듬어서 가봐요. 큐림 로봇이나 로보로봇 이런 거 한번 봅시다. 2022년도 초에 갑자기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요. 이때 삼성전자가 로봇에 뭐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로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또 뭐 로보로봇 같은 것도 볼까요? 그때 전후에서 보세요. 막 미친 듯이 올라가죠. 보세요. 이렇게 미친 듯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2년 초에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전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방송에서 못하던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그 좋았던 휴림 로봇이나 로보로봇 한번 보죠. 같은 로봇주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 그냥 로봇이라고 우겨버리면 되거든. 앞으로 로봇이 미래를 다 할 거래. 아, 이거 당연하죠.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령화되고 하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로봇 하면 뭐예요? 산업재해 있겠어요? 요즘 우리 사람 다치시면 뭐 산업재해 뭐 그 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너도 뭐 감옥 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되면은 감옥 가요? 안 가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그런데 잘 보세요. 같은 로봇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짜 찐하고 아닌 거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가 로봇에 진출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로봇 테마들이 막 그때 막 그냥 정신없어.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다 날르는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우리 개인들 이런 데서 막 열심히 샀다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여기서 로봇 좋아요 라고 막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책임지고 있을까요? 말 바꾸면 타이 났지. 그냥 이런 얘기 안 해버리죠. 그럼 이거는 누가 들고 있을까? 다 개인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욕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 저도 틀린 거 있습니다. 저도 근데 최대한 틀린 거 저는 인정하려고는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개인들한테 항상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수매도 해주고 뭐 테마 갈 때 뭐 테마 좀 더 가는 거 얘기해주면 굉장히 막 여러분들 은인을 만난 것 같죠. 그 사람이 뭔가 구원해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그거하고 틀릴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삼성에서 지분을 더 투자했어요. 왜 그럴까? 결국 이제 이재용 회장 점점 이제 재판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해외로 움직이는 게. 이제 움츠렸던 삼성이 점점 한 걸음씩 나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 그래도 전 과연 이게 무서워할 부분인가? 전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요번에 지금 테슬라 로봇 산업 진출하고 이러면은 어때요? 트럼프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아 근데 하긴 또 이거는 정치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언제든지 일론 머스크를 뭐 제낄 수도 있다. 근데 뭐 그건 모를 일이고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이 계속 이렇게 사고 이재용 회장의 첫 작품이었어요. 그런 것하고 또 지분을 늘렸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하여튼 뭐 두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로봇이라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어떻게 보면 알았지만 못 느꼈던 부분 전 그런 걸 좀 지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목인데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더본코리아입니다. 안 그래도 이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뭐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틀리든 맞든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저 백종원 씨 팬입니다. 백종원 씨 완전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식적인 측면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라는 이분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친밀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 EBS였나 어디에 나온 특집 프로를 보고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그쪽 홍콩 이쪽에서 했는데 완전히 뭐 말아 드셨다고 그러면서 다시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막 이런 걸 했을 텐데 백종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모를 때예요. 야, 저분 참 멋있다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면서 봤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점 했는데 이제 많이 TV에 나오시더니 유명한 여자 탤런트분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러면서 더 많이 알려지시더라고요. 이 더본 코리아가 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얘네가 브랜드가 한 25개 정도 된다 그러죠. 지점이 뭐 몇천 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더본 코리아를 매겨 살리는 브랜드는 거의 몇 개가 없어요. 더본 코리아의 가장 큰 매겨 살리는 브랜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러시죠? 예. 백다방입니다. 백다방이 거의 매출의 35에서 7% 나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홍콩 반점이 10%가 조금 넘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 백다방하고 홍콩 반점 이 두 개가 거의 얘네 매출의 50%가 나옵니다. 50%.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브랜드들은요 몇 프로씩이 안 돼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좀 경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독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경영, 이거 마케팅 실제 사례인데요. 소다수라 그러죠. 사이다. 사이다의 세계 최고 봉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세븐업, 뭐 스프라이트 막 이래요. 콜라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옛날 기억나세요? 뭐 콜라 독립하려고 뭐 815 콜라도 나오고 이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콜라는 결국 뭐 코카나 펩시가 특히나 이렇게 다 선점을 했어요. 그런데 사이다만큼은 여러분들 아직도 칠성 사이다. 전 세계에서 사이다 시장을 그렇게 큰 업체들 중에서 주요 국가 중에 속된 말로 먹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한국의 어떤 문화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되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네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먹었을까라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식당 돌아다녀봐요. 간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간판이 있어요. 원조입니다. 원조 분쟁 굉장히 많이 붙죠, 우리나라. 그죠? 그것 때문에 시비. 해외 어디 가도 여러분들 원조라는 간판 잘 못 보세요. 왜? 걔네는 원조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합니다. 꼭 아주. 근데 우리나라는 원조가 무조건 다 원조집에 줄을 쓰잖아요. 그래서 칠성 사이다, 그 사이다가 원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파고 들어가서 실패하고 두 손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이런 마케팅 구조들이 있어요. 결국 더본 코리아도 프랜차이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참 재밌는 그게 이거였어요. 본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요. 이건 우리나라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잘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 그쪽에서 이걸 뭐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의 본사들은 살아남고 그걸 내는 곳들은 거의 많이 망한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더본 코리아 뭐 무슨 돈가스 그거 아시죠? 문제 크게 했던 거. 네. 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면서 좀 우리나라의 막 이 프랜차이즈 문화에 굉장히 아픈 단면인데 과연 저거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보실까라고 걱정을 했어요. 전 이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우리사주 아실 거예요. 우리사주 워낙 60만 주인가 청약이 20만 주 남짓 됐다 그러죠. 와, 전 깜짝 놀랐어요. 한 20만 주인가 21만 주인가 그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드랍된 거예요. 보통 우리사주가 이렇게 많이 드랍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전 이거 진짜 특이한 게, 그냥 냉정하게 보자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 근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사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많이 드랍이 된다? 글쎄요, 전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솔직하게. 지금도 좀 이상해요.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에 문제는 내수 외주입니다. 내수. 물론 해외에도 매출은 있고 하지만, 안 그래도 일본에서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일본에 그 긴자 아시죠? 오모테산도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백종원 씨 얼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봐요, 그쪽 분한테. 일본 분들은 백종원 씨에 대해서 아나요? 뭐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그분들 그쪽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더본 코리아가 제가 그래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나라 장사구나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근데 해외를 나가서 뚫는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서로 틀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해외 뚫는다는 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 요번은 뭐 K모 뷰티, 뭐 K모 음식 문화 많이 나오고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서 성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나가서 물론 성공은 하고는 있지만 대기업들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통망들이 그쪽은 좀 나름대로 탄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외식비부터 줄이잖아요. 뭐 백다방이 잘 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뭐 메가퍼키니 뭐 이런 데 잘 되는 게 싸기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런 쪽이 계속 잘 되겠냐. 그리고 뭐 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 새마을식당 굉장히 많이 즐겼어요. 굉장히 많이 점심 진짜 많이 가서 먹고 그 당시만
벌써 한 20년 더 된 얘기네요. 이거 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막 가서 먹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가는 기간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처음에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약간 질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게 바로 주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종원 씨 완전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백종원 씨 그런 마인드 굉장히 좀 훌륭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경영 마인드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거나 우린 주가를 생각해야 돼요. 더본코리아가 워낙 백종원 씨라는 그 네임 때문에 너무 많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에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규 상장 패턴 아시죠? 신규 상장에서 어때요? 맨 처음에 애매한 패턴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지금 버텨보려고 한번 노력한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얘가 여기서 이거를 바탕으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면서 애매한 패턴 구간 안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바로 내려와 버리죠.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거 빨리 못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좋은 패턴으로 완전히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신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오히려 백종원 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과 백종원 씨가 하면은 뭐 예산시장 거기도 아시잖아요. 뭐든지 잘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기본으로 박혀 있어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 여러분 주식에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분과 관련 없는 주식이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걸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그분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거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분이 손대면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긍정적으로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규 상승 패턴상 저도 이게 빨리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애매한 패턴으로 들어갔다가 여기를 뚫으면서 좋은 패턴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얘네들의 시가총액을 지금 설명할 만큼의 과연 되겠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 외식산업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 주가 좋은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이게 주식에서만큼은 참 매력 없는 분야예요. 이쪽 분야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더본코리아 마지막 종목이 됐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거나 아주 썩 좋지는 못한 얘기로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상담 원했던 분들 많은데요. 어쨌거나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해서 좀 할애해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